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네, JIBS 창사 20주년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느새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기 위해서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기획조장실 정우정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혼자 계시는 우리 시청각 장애 분들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진짜 그죠. 막막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특별히 이번 주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또 특별한 주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 주에 헬렌 켈러의 날이 있었죠? 그죠? 예, 지난 월요일인 6월 27일이 네. 헬렌 켈러의 탄생일이에요. 네. 헬렌 켈러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시청각 장애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날을 시청각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또 시청각 장애인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시청각 장애 인식 개선 주간으로 정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의 날이나 주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하고 있는 이 주간을 이용해서 저희 또한 시청각 장애를 알리는 그 중점적인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었죠. 네, 6월 27일 헬렌 켈러의 탄생일이면서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도 시청각 장애 알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캠페인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시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시청각장애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또 다른 장애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그 시청각장애 알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각장애인 또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걸 널리 알려서 네. 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환경 변화 활동인데요. 네네. 지금 국내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식도 아주 부족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위한 환경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마땅히 영위해야 될 권리들을 보장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아요. 이런 또 캠페인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벌써 서귀포로 지금 캠페인 출발하셨다고요? 직원분들? 네. 네. 오늘은 이제 서귀포 오일시장에서 오전에는 매일 올레시장에서 캠페인이 아, 진행되고 네. 오후에는 서귀포 오일시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캠페인 통해서 시청각장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또 이제 저희 캠페인을 보고 시청각장애에 관심이 생겨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분은 그 캠페인을 계기로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지원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하시고 네네. 실제로 지원 인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캠페인을 접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시청각 장애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연락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복지관 서비스까지 연결이 돼서 이 어머니도 지금은 이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조금씩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 현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한다 하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암담하고요. 답답한 마음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또 그런 사례들도 접하고 또 알게 되면 더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캠페인 접하고 나서 또 실제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들이네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서귀포로 또 캠페인 함께 한다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시청각장애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요런
구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렵고 애매모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금 네, 의미를 또 더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와는 완전히 다른, 시청각장애는 또 다른 장애이죠. 네,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중복장애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장애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아.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시청각 장애를 표현하는 색이 보라색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아. 보라색을 쓰는 이유가 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보라색은 빨간색이나 파란색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지 음. 빨간과 파랑의 중복 색깔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 보라색 얼마나 예쁜데요. 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도 네.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저하돼서 생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장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네. 보라색을 쓰고 있고요. 네네. 저희도 이런 같은 의미로 이제 이번 슬로건을 이렇게 정해서 시청각 장애라는 고유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라서 시청각 중복장애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라고 또 우리 정우자 시장님께서 짚어주셨어요. 맞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장애인들 느끼기에는 그냥 비슷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요, 이해하는 그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각 장애 알림 캠페인이라고도 하셨거든요.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네, 보통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데 네. 시청각 장애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생소한 개념이고 이제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 통틀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분들도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다라는 거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그 시청각 장애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아니고 시청각 장애라는 장애도 있다라는 네. 걸 알릴 수 있게 알림 캠페인으로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용어를 그렇게 쓰신 예. 거군요. 그래서 저희 캠페인 하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공감과 응원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이게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셨군요. 네. 공감과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대신해서 그러면 조금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내주신 분들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청각 장애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봐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하루빨리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통 시청각 장애에 대해선 많이 생각해보지 못하는데 오늘 경험을 통해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도구가 많이 보급돼서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시청각 장애 체험을 하며 눈과 귀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크게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큰 의지가 돼 희망이 생길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린 다르지 않아요. 시청각 장애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또 메시지들이 있었군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응원도 하시고 또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그런지 우리 함께 하면서 또 행복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그러네요. 어떠세요? 그런 메시지 보시니까 우리 시장님도. 네. 저희도 너무 네. 감동이고 저희도 감동이지만 네. 당사자분들께서도 네. 정말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네. 그 감동이 네. 굉장히 컸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제목도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거든요.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진짜 큰 위로와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각 장애 알림 캠페인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시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제대로 이번 기회에 또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기회로 또 혹은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좀 같이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프라인 캠페인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전통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인 25일에는 동문시장에서 진행을 했고 시청각 장애인의 날이었던 월요일에는 제주시 민속 오일 시장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과 서귀포 오일 시장에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 체험도 하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남기실 수 있고 네. 또 시청각 장애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서귀포에 계신 분들은 시장에 방문하시면 저희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캠페인이 네,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요. 자, 서귀포에 계신 분들은 이 서귀포시 올레시장이나 네, 오일시장에서 캠페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현장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은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되겠죠. 온라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네, 온라인은 SNS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시청각 장애를 알리기 위한 손동작을 했어요. 한 손으로는 귀를 가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네. 그래서 이 동작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저희 슬로건과 응원 메시지를 함께 SNS에 올려주시는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개인 계정에 올려주셔도 되고 저희 복지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네.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시청각 장애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NS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손동작으로 함께 할 수 있대요. 한 손으로는 귀를 가리고, 단 한 손으로는 눈을 가리는, 오른손, 왼손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단신 손으로. 네. 한쪽 손은 귀, 한쪽 손은 이렇게 눈을 가리는 이 동작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SNS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복지관, 네, 인별그램, 또 얼굴책, 홈페이지 올리는 방법도 있고, 개인 SNS에 올려도 되는 거죠? 네네. 해시태그 달고, 해시태그는 뭐라고 달면 좋을까요? 아까 시청각 장애 알림 캠페인? 네. 네. 오, 그렇게, 네, 올려주시고, 제주도 농아인 복지관, 뭐, 김인경의 나우제주, 이런 것도 같이 해시태그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찾아갈게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 바람은 그래도 20부가 모두 끝날 때쯤이면 적어도 우리 제주에 있는 분들은 이 모두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또 시청각 장애인은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막상 또 그분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에티켓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떤가요? 좀 알려주시죠. 네. 예. 일단 시청각 장애인과 상호작용하는 팁이라고 해서 네. 스위스의 한 기관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이 만남인데요. 네. 시청각 장애인을 만날 때 네.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인기척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사람이 다가오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놀라지 않도록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때 어깨나 팔을 살짝 두드려 주신 다음에 네. 내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시면 돼요. 아, 소리나 시야로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자, 주변에 누가 오는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막 확 잡거나 이러면 놀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제 성함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두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두드려서 네. 먼저 이름을 어쨌든 말씀을 해드리면 돼요. 자신의 저의 이름을? 이름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본인을 라고. 먼저, 예. 네, 알려주시는 게 좋다고요? 네. 좀 더 자세히 또 알려주시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분과 함께 있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뭐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울 수가 있잖아요. 함께 있다가 잠시 자리 비울 수 있겠죠? 네. 이때도 그냥 갑자기 가면 이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디에 갔다 온다는 걸 항상 알려주셔야 돼요.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한 다음에 네. 이분이 갑자기 사라지면 없는 줄 모르고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네, 당황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에 갈 때는 잠깐 간다고 꼭 알려주시고 가야 되고 네. 돌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이름과 음. 함께 옆에 왔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보이더라도 이렇게 시야각이 좁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잘 네, 보는 네. 것 같은데도. 어. 그리고 또 잔존 청력이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들리는 소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보이고 조금 들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이 당사자분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시청각 장애가 있으신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는데 이름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이러는데 아예 전혀 안 들리거나 안 보이는 경우는 아닌 분들에 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죠. 네. 예, 전혀 안 보이고 전혀 안 네. 들리는 분들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제 전혀 천천적으로 천천적으로 네네. 전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네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네네. 한다면 네. 좀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이제 의사소통 수단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의사소통을 음성 언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네. 이제 잔존 기능이 남아 있어서 음성 언어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촉수화, 손을 만져서 하는 수화를 또 사용을 하세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수화로 이름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또 한글을 아시는 경우에 네. 한글을 아시는 경우는 손바닥 필담으로 아. 이름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 그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정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네. 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잔존 능력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신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과 대화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분을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네.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네.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음성 언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잘 안 들려서 네. 이제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걸 근접 음성이라고 하는데 네. 근접 음성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쪽 귀 중에 더 잘 들리는 귀 옆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잘 들리는 음성의 높이가 있거든요. 그 약간 주파수. 중저음을 잘 그게 또 들리나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잘 들리는 그 높이를 찾아서 네. 대화를 해주시면 소통이 가장 잘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네. 많은 그런 관계나 시간이 필요하긴 하네요. 관심을 네. 가져야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청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모든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거기서 소음까지 다 증폭되는군요. 말소리를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입모양을 그래도 좀 볼 수 있도록 이제 마스크를 껴야 되면 투명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썼을 때 더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그리고 너무 이제 막 햇살이 비치는 곳이나 이런 데는 또 눈부셔가지고 잘 못 볼 수도 있겠어요. 야외에서. 네, 그래서 대화할 때 네. 말하는 사람이 이제 해를 등지고 섰을 때는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해를 보게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반대 방향으로 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수화를 하거나 어떤 소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눈이 부시지 않게끔 네, 이제 네. 위치 선정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필담, 손바닥 필담이잖아요. 그죠? 네. 필담도 이제 한글을 아시는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 네. 손바닥에 필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감각이 좀 많이 살아나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근에 스마트 기기가 있어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이제 글씨가 너무 작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음. 가능하면 이런 큰 모니터나 TV 네, 화면에 네. 연결을 해서 큰 글씨를 보여주시면 좋고 이런 기기를 쓸 수 없을 때는 종이에 써야 될 때는 네. 흰 종이에 어두운색 펜으로 써주시는데 글자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잘 보이는지를 물어봐 주시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 네. 네.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사실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인간과 인간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뭔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배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선입견을 갖고 편견 갖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무조건 우리가 뭐 다 도와드려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와드릴 때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네. 그게 신뢰가 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많은 부분을 혼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활동을 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한 3배 정도는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거리가 5분 거리다라고 하면 네. 20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네. 걸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기다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주위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무엇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더 쉬울 수 있고요. 음. 어쨌든 이제 당사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활동이 더 편해지는 거는 확실히 맞지만 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당사자분이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신 결정을 해버리거나 대신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의도치 않게 네, 좋은 네.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당사자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하게 되는 그렇게 할 수도 거예요. 있죠, 그래서 그러면. 네. 꼭 항상 이제 당사자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존중, 배려, 이해, 진짜 제일 기본적인 요소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 또 참고해서 또, 함께 한다면 또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주도 농가복지관 정우정 실장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희 캠페인 슬로건처럼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시청각 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시청각 장애가 이제 중복 장애가 아닌 고유의 별도 장애 유형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청각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해서 저희가 이런 시청각 장애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서비스 지원하는데 역량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캠페인 하느라 역량 쏟다 보면 또 이분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부족하겠군요. 네. 네, 그런 날이 저도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고 이 방송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